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한 10건 이상 한 사람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좋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직문화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절차, 그 절차는 일반적 절차가 아니고 한 동일한 프로젝트를 10건 이상 했을 경우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하게 조직문화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제시한 절차는 총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 진단하고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도를 가지고 그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왜 발생됐고 그러니까 개선 방안 도출까지 총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건강도 측정까지만 저희가 언급하겠습니다. 그게 조직문화 진단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절차와 조금 팁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은 기업체들이 조직문화 진단 툴을 직접 개발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예전처럼 경영학자들이 정립한 조직문화 진단 툴을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후공정죠. 개선 단계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러니까 금융업, 제조업,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우리 고객사에 맞게끔 이제 진단 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사무직용 조직문화 진단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무직용 조직문화 진단지를 그 프로토타입으로 잡아서 그리고 생산직용으로 좀 변형합니다. 요 작업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개발이 완료됐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온라인 설문 진행합니다. 대부분 다 설문 시스템은 외부에 좀 대여 받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건 보통 한 3박 4일 정도 하는데 조금 응답률이 낮으면 한 7일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야. 많은 컨설팅 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요 사이 그 다음 단계 허수값 제거입니다. 자, 설문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허수값은 제거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뭐 일주일 사이에 블랭크 차트 보고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산출물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질 건지는 사전에 고객사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은 없지만 실제 서베이 분석 보고서의 분석을 보고서 장표를 만드는 거예요. 분석 흐름과 시각화 방식에 대해서 사전 고객사하고 협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부별로 이제 A 본부, B 본부, C 본부 이 본부 순서도 해석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무기가 있는 본부는 첫 번째 와야 되고 조금 무게 낮은 부분은 뒤에 가야 되고 이런 사소한 디테일한 협의를 이 블랭크 차트 보고서에서 단계대 협의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조직문화 진단하기에 상당히 분석하기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객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하고 이런 작업을 요 온라인 설문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이 종료되면 자 바로 분석하지 않고 허수값 제거합니다. 허수값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면 인구 통계 항목별로의 개별 문항별로 지수값 산출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5점 척든 5점 척든지 아니면 긍정 응답률인지 이게 지수값을 이제 정해지면 고객사 합의되면 그걸 지수값으로 산정하고 먼저 합니다. 먼저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기본 데이터. 기본 분석 기본 데이터 값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분석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 시작하면 블랭크 차트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방식과 협의도 다 고객사 합의된 상태니까 당연히 그걸 베이스에서 이제 블랭크 차트 보고서의 내용 가지고 장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상세 분석합니다. 상세 분석은 자 비교 분석이 정확하면 뭐 교차 분석,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통계 항목별로 비우고 뭐 기존값 비우고 패턴별로 비우고 많지만 정무적 분석도 있어요. 그게 뭐 있는 겁니다. 최근에 고객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 이제 뭐 간담회 많이 했는데 그 간담회에도 많이 했지만 실제 서베이 결과가 목표치는 한 70 잡았는데 50밖에 안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정부 해석하지 않으면
이 업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뭐 60점이면 잘 되고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적 분석도 하려면 사전 고객사하고 이 블랙 차트 때 단위 조직별로 단위 조직별로의 임원들의 특성까지도 조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임원이 조직장이 좀 꼰대고 오픈마인드 안 되면 지수값도 안 낮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지수값 가지고 해석하기 힘드니까 사전에 고객사하고 블랙 차트 협의를 통해서 2단계 다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 조직별로 강점하고 이제 취약점을 도출하는 거죠. 이걸 분석해서. 이 작업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예. 길고. 그리고 이제 이 상세 분석, 비교 분석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우리 조직의 이슈, 조직의 이슈 도출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슈가 많습니다. 100가지가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걸 다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뭔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몇 개? 뭐 5개나 뭐 6개 정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계산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슈 도출하는데, 이 단계는, 상세 분석 끝단에 갑니다. 각각의 어떤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단편적이야, 종합적으로. 여러 단계로. 매트리스 감정이에요. 가급적이면 고객사의 임원 눈높이, 고객의 사업의 전략까지 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주요 이슈 도출 완성되면,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보고서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번부터 6번부터 8번까지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 6번하고 7번하고 8번 하는 게 아니고 8번은 6번부터 하는 거야, 같이.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에 그 조정을 진단 결과 보고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 분석 흐름을 이제 PPT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 PT를 해야지만 이제 최종 프로젝트 완료됐는데, 그래서 요 전체 1번부터 8번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볼 경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진단 툴 만드는 거예요. 이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툴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은 모든 그 조직물 진단의 첫 스타트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리고 조직물 진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려면 블랭크 차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고객사와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죠.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5번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4번하고 바로 그냥 8번으로 갑니다. 이 과정 없이. 그러면 8번 단계 결과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고객사들이 이거 분석해야 되면 저거 분석해야 되면 막 요청이 엄청 많아져요. 그럼 또 다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착오가 똑같은 일을 2번, 3번 하면 그 담당자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번이 중요해요. 1번하고 1번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5번입니다. 5번하고 근데 이 중간 단계별로 고객사하고 사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담당자가 어그리하고 넘어가야지면 되고 또 실제 담당자에게 합의된 거는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전체 조정과 진단 프로세스가 정리됩니다.